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부부의 현실적인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편과 현명해 보이는 아내. 하지만 그들의 일상 속에는 서서히 쌓여가는 불공정함과 외면당하는 마음의 상처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재현과 유나입니다. 결혼한 지 8년째 초등학교 딸 하나를 둔 평범한 부부죠. 재현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과장이고 유나는 파트타임으로 번역 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행복해 보이는 이 가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외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릴 때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계의 지속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이는 극명한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현과 유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불균형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베풀고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만의 논리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결국 누군가는 지치게 마련이고 그 지침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현과 유나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유나의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현은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아가 장인을 돌봤습니다. 병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주말에는 장모와 함께 병원. 음식 대신 집에서 만든 죽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재현아, 정말 고마워. 친아들보다 더 잘해주는구나. 장인의 말에 재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만족감이었죠. 유나 역시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 재현의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재현이 유나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유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라며 거절했습니다. 재현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신혼이니까 시댁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나가 친정 관련 일에는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도 하루 종일 간병을 자처했고 친정 형제들의 집들이나 아이 생일 파티에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댁 행사에는 번번이 불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패턴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재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딸 서연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유나는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했고 친정 어머니가 매일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재현의 어머니도 멀리서나마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유나는 시어머님이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서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재현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친정 어머니와는 매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안부 전화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갈 때도 항상 빨리 다녀오자고 재촉했고 시댁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친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대화하고 농담도 하고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재현이 보기에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도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가끔 안부라도 전화드리면 어떨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당신 어머니와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대 차이도 있고. 하지만 유나의 어머니는 재현의 어머니와 동갑이었습니다. 세대 차이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재현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재현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고 유나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어린데 장거리 여행은 힘들어. 그럼 서연이는 친정에 맡기고 우리만 가면 되잖아. 결국 재현은 혼자 고향에 내려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재현은 그 일주일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원 절차, 의사와의 상담, 간병까지. 형이 있었지만 형도 직장 때문에 낮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유나가 안부를 물어본 건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문자로 어떠세요? 라고 짧게. 반대로 유나의 어머니가 독감에 걸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유나는 사흘을 연차까지 내가며 간병했습니다. 재현도 퇴근 후 매일 들러서 장모를 돌봤습니다. 심지어 서연이까지 데리고 가서 장모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재현은 그 차이를 느끼면서도 참았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유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니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현이 느끼는 소외감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친정 가족 모임에는 재현과 서연이까지 함께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시댁 모임에는 유나만 빠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오늘은 서연이가 열이 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차가 고장나서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유나가 시댁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재현은 용기를 내서 유나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렇게 시댁을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편하지 않을 뿐이야. 당신 가족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해. 그럼 친정에서는 왜 그렇게 편애하는데? 그건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잖아. 재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돌아오는 답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재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불공평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선택적 무관심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 학부모 모임, 각종 행사들로 부부의 일정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나의 친정 우선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재현의 어머니가 서연이를 무척 보고 싶어 하신다며 하루만 놀러 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재현이 유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유나는 서연이가 피곤할 것 같은데 라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말 유나의 어머니가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유나는 기꺼이 하루 종일 함께 다녔습니다. 서연이가 피곤해할까봐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재미있는 곳이 없을까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재현은 그런 유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보이는 극명한 반응의 차이. 그것은 더 이상 성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가장 상처가 되었던 건 생일과 기념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유나의 어머니 생일에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할까,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할까, 케이크는 어디서 주문할까. 재현도 자연스럽게 그 준비에 참여했고 당일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성대하게 축하했습니다. 반면 재현의 어머니 생일은 어떨까요? 재현이 미리 말해도 유나는 아, 그래?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선물 준비도 축하 계획도 없었습니다. 재현이 혼자서 선물을 준비하고 혼자서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함께 축하하면 안 될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재현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돈 문제에서도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친정에 용돈을 드릴 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매달 일정액을 드렸습니다. 친정 형제가 어려울 때는 목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시댁에 용돈을 드리려고 할 때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요즘 가게가 빠듯한데 괜찮을까? 서연이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아버지 월급이 있으시잖아.
같은 부모님인데 왜 이렇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걸까요? 재현은 그런 유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재현의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을 때도 유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매달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유나는 우리 살기도 힘든데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달에 유나는 친정 어머니께 새 핸드백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오래된 가방을 쓰고 계셔서 라는 이유로. 재현의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을 때의 일입니다. 재현이 급히 병원으로 가면서 유나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해? 친정에 부탁하면 되잖아. 갑자기 부탁하기가 그런데. 응급 상황인데 뭐가 그래?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병원에 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는 재현도 당연히 따라가서 밤새 간병했습니다. 그때는 도움이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논리일까요? 결국 재현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기셨지만 며칠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현은 출근 전과 퇴근 후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유나는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에도 일주일간은 누군가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재현이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반차를 내려고 했을 때 유나는 회사 일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해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유나의 어머니가 몸살을 앓으셨을 때는 어떨까요? 유나는 사흘을 연차 내고 간병했고 재현도 당연히 도와야 한다며 퇴근 후 매일 친정에 들렀습니다. 그때는 회사 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재현과 유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재현이 시댁 이야기를 꺼내면 유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유나가 친정 이야기를 할 때 재현은 어색한 웃음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연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도 부모의 미묘한 기류를 느끼는지 가끔 엄마 아빠, 왜 할머니 이야기할 때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재현은 그런 딸을 보며 더욱 답답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재현은 유나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거야? 당신이 예민한 거야. 나는 당신 부모님을 싫어하지 않아. 다만 친하지 않을 뿐이야. 친하지 않으면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면 더 어색해져.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유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둘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재현의 어머니가 70세 생신을 맞으신 날이었습니다. 재현은 이번만큼은 가족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유나에게 이야기했고 유나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나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와 손녀가 함께 온다고 하니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신 전날 밤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일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장거리 여행하면 더 심해질까 봐. 재현은 서연이를 살펴봤습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멀쩡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들은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 그럼 서연이만 집에서 쉬게 하고 우리만 가자. 서연이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지. 친정에 부탁하면 되잖아. 우리 엄마도 바쁘실 텐데. 재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바빠서 안 되고 시할머니는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결국 재현은 혼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와 손녀를 기다리며 음식을 많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재현이 유나와 서연이가 못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다. 서연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는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재현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녀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을. 그날 저녁 재현은 어머니와 단둘이 조촐하게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재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재현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어때? 괜찮아. 약 먹이고 일찍 재웠어. 정말 아픈 게 맞아? 왜 그렇게 물어? 아니, 그냥.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셨어. 어쩔 수 없었잖아. 아이가 아픈데. 전화를 끊고 나서 재현은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서연이가 아픈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핑계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재현이 본 건 멀쩡하게 TV를 보고 있는 서연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은커녕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서연아, 몸은 어때? 많이 아파? 아빠, 나 안 아픈데? 엄마가 할머니 집 가면 안 된다고 했어. 그 순간 재현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 재현은 유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멀쩡하던데? 아이들은 저녁에 괜찮아져도 다음날 다시 아플 수 있어. 정말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가기 싫었던 거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재현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궁금해.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왜 이렇게까지 피하려고 하는 거야? 피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가족과 더 편해. 그게 잘못된 건가? 편한 건 이해해.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생신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빠지는 게 예의야? 거짓말이라니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그럼 뭐라고 해? 서연이 멀쩡한데 아프다고 한 게 거짓말 아니야?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거짓말했어. 하지만 나는 정말로 당신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게 힘들어. 억지로 웃고 억지로 대화하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당신은 몰라. 그럼 나는 당신 가족과 시간 보낼 때 스트레스 안 받아? 하지만 나는 노력했어. 8년 동안 계속 노력했어. 당신은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잖아. 나름대로 노력했어. 어떻게? 언제? 구체적으로 말해봐.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년간 쌓아온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해 안 돼. 내가 당신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장인어른 입원했을 때 누가 매일 병원 다녔어? 장모님 아프실 때마다 누가 챙겼어? 당신 형제들 일 있을 때마다 누가 도왔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야. 알아서? 나는 그게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수술 받을 때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해 본 적 있어? 유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나도 걱정했어.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표현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당신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거야. 맞지? 그 말에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 친정에는 매달 용돈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께는 왜 그렇게 인색해? 같은 부모님인데. 왜 이렇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안 고생하셨어? 나를 키우느라 안 힘드셨어? 당신이 지금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 덕분이야. 그런데 왜 그분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두 사람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거야. 대화가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엄마 아빠 기분이 나빠져요. 서연이의 말에 재현과 유나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낸 것 같네. 엄마,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할머니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왜 할머니 집에는 맛있는 것도 없는데? 자주 가면서 할머니 집에는 왜 안 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다시 재운 후 재현과 유나는 거실에서 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우리 관계를 정말로 바꿔보고 싶어.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당신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의 문제야. 유나는 불안해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에서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첫 번째는 당신이 정말로 변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당신 가족과 똑같이 대하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그 말에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현이 이혼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이혼을 말하는 거야? 나는 서연이 때문에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연이한테도 좋지 않을 거야. 아이가 이미 알아차리고 있잖아. 유나는 처음으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현이 아무리 불만을 표해도 결국은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심하게 편파적이었을까? 아니면 재현이 너무 예민한 것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재현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친정과 시댁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나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무척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보니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자신이 막내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모두 자신을 예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라는 역할을 해야 했고 그 역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재현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너무 편파적이었어. 나도 왜 그랬는지 생각해봤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정말 미안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할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데? 우선 우리 어머니께 안부 전화부터 드려볼게. 그리고 다음 주말에 서연이와 함께 뵈러 가자. 재현은 유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정말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안부를 물었고 서연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면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약속대로 가족 모두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유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요리 이야기도 하고 시아버지와 서연이 교육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현은 그런 유나를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유나는 노력했지만 아직도 친정과 시댁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는 괜찮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예전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재현의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 유나는 처음으로 먼저 병문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어색했고 재현이 주도적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에도 유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 생일 때와 비교하면 준비 과정에서 보이는 정성의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재현은 그런 유나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보,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억지가 아니야.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정말 그래? 정말이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친정과 시댁에서 같은 날 가족 모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주저없이 친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신이잖아. 미리 약속한 거고. 우리 어머니도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신만 가면 되잖아. 재현은 실망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예전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하지 않았어? 양쪽을 똑같이 대하기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모든 걸 5050으로 맞출 수는 없어. 그날 밤 재현과 유나는 다시 큰 싸움을 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했고 재현은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분명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재현 씨가 느끼는 불공평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나 씨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남편의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내 일처럼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재현의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재현이 급히 병원으로 가면서 유나에게 연락했을 때 유나는 주저하지 않고 서연이를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시아버지의 수술을 기다리며 유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에 떨고 계셨고 유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분도 남편을 잃을까봐 무서워하시는구나. 나도 재현을 잃는다면 이렇게 무서울 텐데.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님은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유나가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재현은 놀랐습니다. 이전의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유나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재현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한 후 유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댁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워졌고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재현은 유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거야? 아버님이 수술 받으실 때부터인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 시어머님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시구나.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당신의 어머니라고만 생각했어. 내가 챙겨야 할 의무 같은 존재. 하지만 이제는 달라. 정말로 내 어머니 같아. 재현은 유나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추석은 특별했습니다. 유나는 시댁 차례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서연이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재현이 행복해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화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 나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족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로만 하는 이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나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예전 패턴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재현 역시 일방적으로 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지속 여부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쪽의 희생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가족을 진정으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